네, 김재민입니다. 지지난주 한 주 잘했는데 지난주는 김준호 의원이 사실 훨씬 더 잘했어요. 역시 영원한 강자는 없다. 이런 말을 실감한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잘했던 경주가 두 경주 정도 있어요. 토요일 1경주,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본예상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본예상부터 예고 승부로 말씀을 드렸고, 본예상에서 말씀드렸던 마필 자비동행, 요 마필이 지난번에는 두 번째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선행이다. 그럼 버틸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순간의 자비동행이 사실 주력이었고 복승식이 27.6배 정도 나왔어요. 승부 예고 승부 경주였고, 토요일날 스타트는 아주 기분 좋았죠. 일요일날 조금 저조한 가운데서 그나마 이제 현장 승부로 강도를 높였던 경주가 부산 5경주였죠. 위시미럭의 매직 라인, 사실 주력으로 공략이 가능했던 것을 놓친 것이 현장에서 이 스바딜 파리가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는 바람에 한 130배짜리에다 주력을 공략을 하고 69.4배 이걸 방어로 선택하는 바람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워낙 배당이 좋았기 때문에 다행히 환수는 좀 올렸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 다해보겠습니다. 예, 김준호입니다. 지난주는 사실상 금요일 경마나 토요일 경마에서는 해드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요 경마는 좀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인 수구를 주력으로 적중했다는 것, 코리아 정상의 도움마크였어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했다고 해도 이제 성우 경주가 조금씩 이제 적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한 마필을 이제 선물이다라고 했는데 인기를 끌고 늑발을 하면서 또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뭔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경마 쪽은 거의 능력 상승 있는 마필보다 부진형 마필 간의 접근 양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준비할 게 많겠지만 그런 가운데 종목석을 지어내는 부분, 그리고 그런 가운데 노림수 있는 마필을 찾아가는 것이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준비할 게 많겠지만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민 새벽조교. 김준호 최강뽑기 환상의 조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상TV 경마 김재민입니다. 김준호입니다. 네, 6월 9일입니다. 금요일 부산 경마 예상 코너입니다. 지난주 김준호 의원 성적이 상당히 좋았죠. 경마는 항상 끝나고 나면 네. 아픔도 있고 좀 속상한 경주도 있긴 있는데, 물론이죠. 네, 이제 메인 승부로 지정했던 경주가 예측대로 비록 단급된 말인데 좀 인기에 좀 밀렸어요. 코리아 정상이. 그렇죠. 근데 워낙 빠른 말들하고 싸워서 추입을 싸웠는데 아예 수월하게 선두권 장악하고 그 순간 끝났다 싶었죠. 그냥 끝났죠. 네. 너무 편하게 구경할 수 있었던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 3세 이상마 별정 경주인데요. 11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성장하는, 급변하는 성장세에 있는 마필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작은 이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경주인데요. 주목받는 마필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잘 뛴 마필들이 주목을 받을 텐데 전개 상황의 변수가 좀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점수를 많이 주는 마필이 어느 마필이에요? 예, 이번 주 부산경마공원 이런 표현 한번 쓰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비가 좀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는 안 왔어도. 네, 근데 남부지방은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방송 찍는 시기가 이제 수요일날 저녁이잖아요. 그런데 마사지 출마표 뜨고 경주 현황을 봤을 때 지금 포화주로 지금 포화주를 좀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남부지방은 주중에도 지금 주말까지도 비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내선주가 그동안 무거웠었는데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행마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질 텐데
저는 일경주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따라가는 전개도 관계가 없을 마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3번마 예스레드한테 좀 근소한 우세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스레드가 데뷔전에 이제 선방을 했을 때 보면 1번 그 안쪽 게이트에서 정말 그 전개이점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우 대장군 비바 빅토리 이런 말을 하고 싸우면서 졸전을 펼칩니다. 두 번째 경주에서. 근데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캡틴 블레이드가 워낙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리고 뭐 로카드 세드도 사실 세븐인가요? 이 말도 강한 모습으로 했던 말이거든요. 주행 심사 때 보면 거기를 쫓아가서 좀 꾸역꾸역이라고 표현하지만 선행 선입이 가능한 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두권을 장악해도 될 것 같고 선두권을 장악을 실패해도 3번마 예스레드는 입상 한 자리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3번마 예스레드 같은 경우는 따라가도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9번마 퀸 미디어 요 마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한테 아픔을 줬던 말이죠. 제가 캐세라세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여걸이란 마필을 좀 강하게 노렸던 경주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남양여걸이 선행을 주도할 수 있다에 한 표를 던졌고 거기 남양여걸에 캐세라세라한테 붙였는데 코차로 졌어. 이거에 졌죠. 이거. 정말 운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엇박자 차이니까. 네, 근데 킨미디어란 마필이 11월 달에 뛰고 나서 공백전에 선두권을 나갔어요. 1200m에서. 그래서 얘가 빠르다고 해서 그 거길 따라서 정말 운 좋게 얘가 이겼는데 얘도 그 예스레드하고 비슷한 말 같아요. 꾸역꾸역 이런 표현. 꾸역꾸역. 네, 그래서 외곽에서 자리 잡기도 만만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만치는 않지만 또 쉽게 버리기도 좀 어려운 편성 같기도 저는 하죠. 5두에도 안 잡았습니다. 5두에도 안 잡았어요? 네. 오. 뭐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 경주는 순발력 뛰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춰진 순발력까지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퀸미디어가 그렇게 자리 잡기가 용이하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10번마 최고를 향해 지난번에 1번 게이트였는데 못 나갔죠. 주행 심사 받을 때 능력분이 나겠죠. 아니 재검 받을 때. 예, 그게 뭐 앞에 갔으니까 잘 던지죠. 예, 근데 여기서 선행 갈 수가 녹록지 않죠. 선행 이게 가기가. 공백 때 제가 그 3월 18일 날 4월 7일 날 경주 때요. 이때 제가 뭐냐면 이때인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1200인데 모르겠습니다. 1200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재검 때 보여준 걸음은 발주 능력 정말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앞에도 못 가고 그냥 능력 부진까지 1000m에서 능력 부진을 하고 재검 받은 말이거든요. 네. 근데 뭐 10번마 최고의 향해가 앞에를 간다 그러면 관심을 갖죠. 선행을 갈 수 있으면 네, 근데 저는 선행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다. 네. 관심을 좀 가질 만한 마필은 그럼 반사이익을 얻을 마필 쪽에 눈길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예스레드가 선행 선입이 가능하다 근소한 우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2번마 스타라인이라는 마필도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이게 열재를 하려던 말이어서 좀 스포를 동반한 조기가 있었나 이렇게 좀 봤는데 네. 이게 그 주행 연습까지 뛰면서 6월 3일이에요. 그래서 조교가 좀 약하잖아요. 이 조교는 좀 약한데. 네, 근데 얘는 따라가도 되는 것 같아요. 예스레드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3번마 예스레드의 상대만은 2번마 스타라인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선행을 가서 잘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존재하는데 만약 선행을 못 간다면이라는 물음표가 필요한 마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마 예스레드 근소한 우세로 일단 전개가 좋기 때문에 인정을 하되 상대마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순위가 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경주로 출발합니다. 2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초반부인데 김준호 의원이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번 경주도 이 경주하고 같은 맥락이 이게 분할된 경주인데요. 1경주하고 네. 2경주가 분할됐는데 저는 이 경주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상대적 인기에 좀 밀리다 보니까 그 말을 우리가 노림수 이렇게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기 순에서 좀 밀려 있는 마필 같습니다.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갈 건데 저는 지금 뭐 인기를 좀 누릴 만한 마필들이 눈에 보여요. 7번마 여왕의 정원, 6번마 역전의 기회, 5번마 남양여걸, 3번마 스톤매직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부합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한 말들을 놓고 때리지 않겠습니다. 이 경주는 제가 가장 강력하게 노리는 마필. 자, 제가 이번 주 준비하면서
어떤 편성을 나와도 6등급 편성이 나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말이 한두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중배당을 강력하게 노려보겠습니다. 네, 비인기말을 사실 놓고 공략을 한다면 구멍 수가 조금 늘어나도 충분히 환수면에서 매력이 있죠. 그래서 축마하고 들어오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주력으로 퍼센테이지를 주력으로 했을 경우는 그게 좀 매력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축마가 사실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조금 더 확장해서 노림수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경주 이경주입니다. 김준호 의원의 첫 승부처인데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경주로 출발합니다. 3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안말 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주목을 좀 받는 마필들이 정해져 있는 경주 같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기량에서도 근소하지만 좀 우위로 평가될 만한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5번마 라이딩 코리아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워낙 잘 뛰었죠. 예. 요거는 복귀로는 어때요? 1300m 다시 재도전인데. 게임 체인저란 말이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게임 체인저가 뛰었던 그 공백 이후에 이제 마법이었나요? 네. 게임 체인저가 뛰었을 때 놓고 갔다가 캐스라스를 놓쳤었어요. 네. 근데 게임 체인저가 저는 약하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를 쫓아가서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한 마필. 이번 경주가 지난번에 끌었던 게임 체인저보다 빠른 말이 있을까? 뭐 러닝걸 그리고 주행 심사 때 보여준 순발력 있는 맛 7번마 체인지칸 뭐 이 정도라고 보면 5번마 라이징 코리아는 또 지난번보다 전개는 뭐 수월하게 풀어갈 것 같습니다. 네. 라이딩 코리아는 뭐 맨잎이 잠하고 계속 이제 조금씩 힘이 차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편성의 호기를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상대마가 고만고만하게 팔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게 그 제가 이제 안말 경주의 깜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당판을 주다는 인기말을 조금 싫어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래도 높이고 도다샤 이게 뭐 지난번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배달이 한이는 믿고 이건 한방 같은데 플레이스만 들고 갔으면 좋겠다. 네. 예, 이런 표현을 했는데 높이고 도다샤가 주행시사 때 보면 늑발을 하잖아요. 늑발을 하는데 제가 보면 제가 아마 그 데뷔 전에 이제 좀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얘는 늑발을 한 게 아닙니다. 제어성 늑발이라고 봅니다. 근데 역시 1300m 땅 도전하는데 앞에 팡 붙여요. 네. 근데 뭘 못했죠? 내선에서 흙을 고스란히 맞으면서 자빠지 거의 부진한 성적을 거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노리고 싶었던 것은 다실바가 아니었어도 좀 노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다실바가 아니면 아마 깜빡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 흙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망사감을 신청하죠. 그래서 저는 높이곤도사샤도 선출 가능하다. 그래서 5번, 7번 이 두 마리를 자력으로 이길 말이 있을까 이런 고민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5번마 라이징 코리아하고 11번마 높이곰도다시아 둘 다 이제 맨잎이 잠한데 저는 새벽 조교 시에 이제 좀 좋게 본 마필이 2번마 보나걸이라는 마필이에요. 요 마필 복귀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참석하는데 예. 그게 저는 아직도 좀 둔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조교 때 좋았다 그러면 네. 게이트 조건도 좋아지고 어쨌든 파워감이 지난번보다는 뚜렷하게 좋아진 모습이고요. 예선 4등급 델마의 기적 요 마필과 이제 병합을 하는데 걸음에 여유가 좀 있어요. 잡고 가면서도 이 주폭도 좋아지고 투지면에서도 여기 중깜빡이로 팔리겠죠. 그죠? 균모닝이 팔릴까요? 준모닝하고 비슷하게 팔리지 않을까요? 주로 컨디션이 그래서 균모닝이 좀 덜 팔릴 가능성이 덜 팔릴 높아요.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주로가 가벼워지면 균모닝은 어차피 그 수말력보다 추위로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 보나건이 조금 더 팔리지 않을까 현장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예측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조금 변화를 기대하는 마필이 새벽 조교 모습에서 8번 막 굿파크란 마필이에요. 요거는 이제 체형이 크지는 않은 마필인데 구보 시에 채찍을 대는데 채찍 반응이 뚜렷하게 좀 좋아진 느낌이거든요. 복귀로 전혀 안 뜹니까? 복귀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1000m, 1200m에서 뛰었는데 지난번이 그렇게 센 말인가요? 이게 센 편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선샤인 볼트가 날라왔는데 소나타 이런 말들이 결과적으로 팔리고 나서 전혀 못 들어 힘을 못 쓰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강 포스원이 빠르게 끌었던 랭스고 거기에
그 뭐랄까 선샤인볼트가 가서 딱 찍은 거 하나뿐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파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경주는 어쨌든간에 5번, 11번이 세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이제 새벽 훈련 시에 좋게 본 마필이 현장까지 좋으면 또 삼복승도 있으니까 네. 다양한 승식을 선택한다면 워낙 고배당이니까 이런 건 툭 던져서 한 구멍 더. 러닝걸이 어때요? 러닝걸은 가속 트리플, 네. 예, 국산 6등급 요마필과 병합하는데 주행 자세에서도 뭐 큰 그 느낌이 강하게 올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고요. 파워 면에서도 뭐 그렇게 큰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두 마리 중에서 뭐가 좋았어요? 러닝걸하고 가속 트리플하고. 가속 트리플하고요? 네. 비슷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두 마리 다 순발력이 좋은 말들. 네. 그래서 뭐 가속 트리플이 단점이라면 내측 기대 이거인데 지난번에 1300 도전하는데 안 기대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난번에 1300 도전할 때는 얘가 1000m 나오고 1000m 도전 1600 1000m 도전했죠? 러닝거리. 근데 지난번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번엔 얘가 나가죠. 그렇죠. 얘가 어떻게 뛸지 몰라요. 네, 러닝거리 이제 나가는데 1300m라는 게 이제 과연 버틸 수 있는 거리이냐?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럴 수 있죠. 주인공 기수가 가속 트리플을 지난번 1300이 던졌단 말이에요. 네. 1300이 안 됐단 말이야. 네. 싸워서 네. 깨졌어요. 그래서 얘는 1000m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얘가 1300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혼자 뛰는 경주라 그러면 어쨌든 뭐 러닝것을 견제 없이 뛴다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고민을 해야 전개상 복병이 되는 네, 거니까. 더군다나 내축주로가 좀 가벼워질 것을 예측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1번마 러닝걸은 현장 컨디션 확인. 예, 선행마니까 현장 컨디션 확인하고 통통 튀는 느낌이 있으면요, 요거는 관심권에 좀 둘만한 복병 세력입니다. 선행마는 견제 없으면 훨씬 많이 뜁니다. 요 부분은 꼭 노트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경주로 출발합니다. 4경주입니다. 16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 접전 구도인데 기량차가 아주 크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성일 위원이 4경주를 승부경주로 예고를 해주셨어요. 예, 이성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금요일 부산 4경주 1600m 레이스를 승부처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예. 예,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어느 마필이에요? 예, 저는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 안쪽에 있는 1번 리치볼 들어봤어요. 이 마필이 4km 더 실었지만 예.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마필을 이번 경기에서 앞장 깔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에 네. 이 마필이 가장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강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일감으로 주력으로 때릴 마필은 어느 마필이에요? 예, 저는 주력으로 때릴 마필은 4번 커크 미니스터. 커크 미니스터. 를 봤어요. 예, 4번이요. 예, 4번. 예, 이 마필이 지금 2번 뛰어가지고 좋은 기록은 없었는데 네. 이번 경주 준비할 때의 그 조교대 과정에서 예. 무적시나 상금 마필하고 때리는데 아주 상당히 힘도 찾고 대등한 탄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변했나 정도로 돼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딴 말들이 예. 그렇게 좋은 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 4번에도 한번 꽝 때리고 네. 11번 네. 온누리 강자 이 정도 방어하면은 빠져나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3번. 11번, 5번. 예. 좋습니다. 어쨌든 리치볼트 놓고 4번 막 커크 미니스터 조교 변화가 많았던 마필 쪽에 배당으로 좀 기대를 하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예, 좋습니다. 같이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4번 막 커크 미니스터. 이 불면의 말입가는 지난번에는 사실 예시 상태가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세는 높아도 목숨도 뻣뻣하고 목숨이 뻣뻣하고 결국 이제 그렇게 좋은데 4위를 차지했었고 텍사스 루비 요마피를 별로 세게 안 보는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요즘 못 짤 것 같아요. 네? 마체가 얇아도 네.
여서 빼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한 것 같죠? 네, 그래도 마체가 좀 얇긴 하죠. 얇긴 하니까 대길로 팔릴 텐데 텍사스 루비가 그렇게 근데 뭐 또 믿음감을 갖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1600이니까. 네, 거리상 1600이라면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4번 막 커크 미니스터가 이성일위원회 조교 우수 마필 주력입니다. 리치 볼트의 4번 막 커크 미니스터 그리고 나머지 3번 막 불멸의 마립간이나 5번 막 온누리 강자 애곽에 이제 11번 막 피치치 요 마필 뭐 방어 쪽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뭐 약간 주력이 바뀔 수는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 보통이죠. 사경주 이성일위원회 승부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경주로 출발합니다. 오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구도 편성 뭐 요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마 캡틴 블레이드가 1000m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번에 1200m로 경주거리를 늘렸는데 뛰었던 편성 봐서는 뭐 한 수 위의 기량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김진우 의원도 세게 봅니까? 네, 이경주는 뭐 저는 조심스럽지만 강축의 후차권 약 혼전 이 정도. 6번마 캡틴 블레이드는 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후차권을 보면 아주 넓게 보면 4도의 마필, 이렇게 5도의 마필까지, 5도의 예. 마필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6번마 캡틴 블레이드를 놓고 상대의 말을 좀 찾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예, 복귀로 좀 딱 뜨는 말이 있습니까? 뭐 상대마 중에서 일감 딱 한 방으로 보고 있는 말은 저는 4번마 레드 사이렌 이거는 뭐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지미 의원이 저한테 그 승급저 아니 그 6등급 구별전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무 늦게 올라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앞에 놓고 이번에 앞에 붙여놓고 뛸 겁니다. 근데 4번마 레드 사이렌이라는 말이 호킹자마예요. 근데 이렇게 호킹자마답게 뭐 고개가 높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레드 사이렌은 지난번에 1600m가 그 거리가 대폭 늘었기 때문에 좀 실패작이라고 보고요. 네. 4번마 레드 사이렌은 추임력이 좋은 마필. 근데 순발력까지 보강되고 있는 마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6번, 4번 이 두 마필의 전력이 앞서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필 정도만 찾고 싶다. 이 정도? 역시 이제 3번마 차룡 같은 경우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번만 미스 히어로 요게 이제 조교 때 조금 변화를 보였는데 어떻게 봐요? 복귀로 좀 뜹니까? 미스 히어로요? 네. 지금 이제 44전이죠. 네, 44전이에요. 제가 이거 리빙 TV에서 제가 그 미스 히어로가 데뷔전을 갔던 날일 것 같아요. 강력하게 한번 해보자. 삼창이가 왔을 겁니다. 네. 그러고 정말 애간장을 태웠던 말. 다 뛴 것 같은데 다 뛴 거죠. 그렇게 다실바. 따지면. 네. 다실바. 요게 조금 이제 그 원래 출력은 좋아요. 네. 그래서 다른 말들하고 비교했을 때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교 때 마필이 이제 구보 타주는데 상당히 뛰려는 의욕이 좀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실바로 바뀌니까 또 요게 이제 상대적으로 비인기 마필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교가 좋아서 한 4차권까지 좀 올려봤거든요. 놀릴 땐 가감히 놀려야 됩니다. 예. 어쨌든 뭐 4번만 레드 사이렌 같은 경우도요. 인디언 킹이 국산 3등급입니다. 지금 레드 사이렌이 국산 5등급인데 요마필하고 병합하는데 내측에서 이제 약간 내측 사행하는 그런 부분이 고개가 조금씩 틀려요. 내측으로 기대려고 그거를 계속 잡으면서 좀 정성스럽게 조교를 했고 그 부분만 아니라면 주폭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근성이 좋죠. 내측으로 기대는 부분만 아니면 요 4번만 레드 사이렌 약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 3번만 차룡도 이번에 이제 승급전 상대들이 좀 강해졌다고 볼 수는 있는데 블루타임 국산 4등급이거든요. 염화필하고 병합하는데 같이 잡고 밀리지 않는 탄력이에요. 그래서 차룡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마필 중에 한 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6번마 캡틴 블레이드 19조 김영관 쪽에서 명장은 명장이죠. 근소한 우세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강축의 후착을 좀 잘 선택하는데 예시장 상태, 체중 변화 요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선택을 하고 최대한 좀 압축해서 적중해야만 환수가 짭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주입니다. 최종 선택까지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경주로 가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800m 혼합 3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1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6경주를 제가 좀 혼전도가 높은 그러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쉽게 끝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기량차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6경주를 김재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 배당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타경주보다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중만 한다면 상당히 환수 부분에서 매력이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좀 적중을 이끌어내고 싶은 그러한 경주기도 하고 기본 배당 자체가 높다라는 부분도 매력을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새벽 주교시 아주 변화가 많았던 고배당 마필까지 한 필 안고 갑니다. 구멍수 한 구멍은 더 늘어날 텐데 그만큼 적중 시에 배당이 높겠죠. 그래서 6경주는 팬 여러분들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로 출발합니다. 7경주입니다. 13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것도 이제 쉽게 보면은 인기마 접전 구도 주목받는 마필이 일단 4마리 정도가 뭐 3마리가 좀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번마 킹사이먼이 좀 눈에 들어오는 편성 아닙니까? 그렇죠. 킹사이먼은 선출이 좀 자유롭다. 이제 부담 중량이 올랐다는 것, 지금 레이팅이 꽉 차고 있다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네. 최근에 보면 13조는 그 하만식 기수가 뭐 거의 승부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렇죠. 지난 경주가 아레나가 끌었던 레이스를 거길 쫓아가서 여력감 있게 이겼거든요. 그래서 킹사이먼은 조심스럽지만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네, 저도 킹사이먼을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는데 상대마가 아무래도 4번마 최강 포리스트, 6번마 BK 보스, 뭐 7번마 레드 혁명은 8번마 도치까지 좀 팔리겠죠? 편성상? 도치는 뭐 호두형까지 나왔는데 일단 네. 좀 지켜보고 싶고요. 예. 가장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6번마 BK 보스란 말을 제가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난번 여기까지는 인정입니다. 여기까지 인정인데 얘가 뛰는 모습을 한번 보고 다음에 정말 빼고 승부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가져갈 건지 이런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또 했고 편성을 어떤 편성을 만나나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말인데 네. 제가 이제 BK 보스란 말은 이제 그 뭐 스토리가 이제 얼마 안 돼요. 이거는 스토리가 얼마 안 되는데 주행 심사 때 보면 종반에 놀라운 탄력을 보였죠. 근데 그게 뭐냐면 흙을 안 맞고 쫙 날라옵니다 여기서. 근데 스타트 끌 때 보면 허벅적허벅적대고 흙을 맞으니까 막 주행이 흔들리고 이런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두 번의 경주를 치를 때 보면 발주가 빠르지 않죠. 강하게 좀 밀어서 선두권 외곽을 돕니다. 윈드파크가 그렇던 레이스. 윈드파크 빠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들었던 마이카이저는 순발력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뒤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걔네들 외곽 도는 거거든요. 네. 야 이번 레이스를 어떻게 비교할 거야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연 어디쯤에 자리를 잡고 뛸 거냐? 야, 솔직히 말하고 이게 BK 보스가 저는 그걸 맞았을 때 보면 네. 지금보다 못 뛸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당연히. 깜빡이게 하지 않겠어요? 깜빡이로 가겠죠? 예, 근데 6번마 BK 보스 저도 조금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너무 맹목적으로 1번, 6번 BK 보스가 분명 발전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주행 심사 때 보여준 그런 거, 뭐 주행 심 우리가 킹 오브 에이스 있잖아요. 네. 그 부산 일보배 때 좀 꼴찌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많이 왜냐면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 핵을 최소한 맞고 나름대로 최소한 맞고 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3차를 왔는데 네. 얘도 발전 기대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흙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 요거는 7경주는 예상 TV 실황 참조를 요런-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김준우 의원이 이제 요 전개 상황의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현장에서 컨디션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입을 한번 김준우 의원하고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현장 참조 요게 상당히 좀 결과에 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BK 보스를 꺾으면요 승부 타이밍이죠.
그걸 자신 있게 꺾으면 승부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네. 결과적으로 그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실경준을 이래 했다가 일단은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할게요. 메인으로 가고 싶었는데 예.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예. 좋습니다. 요거는 예상 TV 실황까지 좀 연결 고리를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가 좀 신중하게 끝까지 한번 집중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8경주로 출발합니다. 8경주입니다. 14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8경주가 김준우 의원 승부처죠? 예.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이번 경주는 10번마 오픈 더 스카이가 2주 만에 나오고 있어요. 2주 만에 나와서 저는 놓고는 때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상대마 두 마필을 들고 갈 겁니다. 버리진 않겠는데 10번마 오픈 더 스카이란 말이 과거 이제 30조에서 출발했나요? 그럴 건데 30조인가요? 하여간 마방을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마방을 옮겨가지고 네. 적어놓는데 잊어먹어 자꾸. 근데 마방을 옮겼단 말인데 이 거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거를 봤죠. 마방 옮기고 나서 제거를 봤는데 아니 따라가는데 어떻게 발이 저렇게 안 높지? 이게 발이 하늘로 날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공백 갖고 두 번을 뛰는데 역시 순발력가 상당히 좋습니다. 순발력 상당히 좋고 근데 예측보다는 발이 좀 높아 아직도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1400m를 너무 급하게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0번만 오픈 더 스카이를 제가 인정을 하면 이건 두바이 막건으로 한번 씩씩하게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번만 오픈 더 스카이가 못 될 가능성까지 열어놔서 3대 마필을 가지고 붙어보겠습니다. 10번만 오픈 더 스카이의 상대마 인기권 세력도 한 마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비인기권 세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마필을 상대마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 아니면 텐 놓고 저도 두 방으로 한번 씩씩하게 붙어보고 싶습니다. 네. 텐을 놓고? 아니요, 세 마리를 돌릴 거라니까요. 세 마리를? 예, 왜냐면 오픈 더 스카이가 1400을 2주 만에 썼다는 게 아무리 19주라도 처음에는 놓고 때리고 싶은 요건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근데 주로가 좀 이제 가볍다고 주로도 보니까. 가벼우니까 근데 발이 제가 예측한 것보다 아직 높다고 봐요. 좋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8경주 1400m 이 10번마 오픈 더 스카이를 놓고 때릴 가능성보다는 안 놓고 때릴 가능성이 더 있고 버리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픈 더 스카이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마필인데 요 마필을 만약 방어로 선택하고 주력 막건이 적중한다면 이건 중배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오픈 더 스카이에 제가 노리는 말을 주력으로 때릴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때릴 겁니다. 예, 그래서 중배당을 노리는데 설령 오픈 더 스카이가 프로듀스 데뷔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배당까지 욕심을 내겠다. 방어 막건을 안고 가겠다. 네. 좋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죠? 김준우 의원 8경주 중배당까지 기대합니다. 승부처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경주로 출발합니다. 9경주입니다. 16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복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김준우 의원 어느 마필이 제일 셉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앞에 7경주하고 9경주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자막에 9경주로 이제 승부를 날 건데 저는 8번마 파크맨을 가장 좋게 봅니다. 파크맨이요. 이거는 배당판은 10번마 아데레이스가 코리안 오크스벨을 뛰고 와서 마이너스 2kg 감량. 네. 그리고 그래서 8번마 아데라이스가 이렇게 이제 인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과대포장으로 이렇게 본다? 해서 1번마 주황시나 9번마 햇발, 파크맨 이렇게 일단 세 마리가 팔릴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 다음 순위인 것 같고. 근데 아데레이스란 말을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김재민이하고 이제 리빙 방송 찍을 때 보면. 네. 이거 1000m 싸우다가 약간 경험을 했다고 해서 3차 두 번인가 왔단 말입니다. 이거 센 말 아닙니다. 이렇게 근성이 정말 근데 세기강자고 뛰고 들어오는 거 보고 근데 그 제도역의 반석이 고기가 높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말 센 말인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데레이스가 좀 이렇게 가포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7경주 9경주 고민하다가 지금 9경주 선택했는데 제가 승부를 간다 해도
8번마 파크맨을 놓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복병 세력 중에 7번마 매력 덩어리란 말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제 조교 때문에 매력 덩어리를 제가 지난달에도 사실 좋게 봤어요. 조교를. 근데 이번 달에도 좋아요. 저는 이제 좋으면 어쨌든 추천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배당 관계없이. 그래서 이 매력 덩어리 복귀는 어떻게 보고 뭐 있어요? 이거 복귀랑 3등급 갔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네. 얘가 그 해야가 끌었던 레이스에 들어왔나요? 3차 갔나요? 그때가 뭐냐면 해야가 선행을 주도하고 그리고 그 앞에 쫓아갔던 말들이 다 엎어졌어요. 그리고 얘하고 강자본색하고 두 마리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강자본색이 들어왔는지 얘가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얘가 들어와서 터졌을걸요? 강자본색이 왔나? 정확하게 나도 기억은 안 나요. 두 마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얘가 조금만 레이스가 빠르거나 앞이 깨질 수 있는 경우는 올 수 있는 말이구나. 노려봤어요. 야, 생각보다 없어. 걸음이. 깜깜했어요. 지금 너무 2주 만에 출전이에요. 네, 저는 근데 지난번에 좋았다고 매력 덩어리가. 저는 근데 네. 나는 5차게 걸쳤습니다. 오두마번에 오두마번에 걸쳤는데 이제 얼마나 좋길래 그러냐. 말이 힘이 꽉 차가지고 뛰려는 의욕 자체가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에 뛰는데 목놀림이나 이 주폭 자체가 변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고 말이 계속 뛰고 싶어 하니까 조교자는 어때요? 끌리지 않으려고 시중 제어합니다. 그만큼 조교 때 봐서는 엄청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훈련 때 모습의 변화를 보인 마필들은 실전으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매력 덩어리는 상대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 인기 꼴찌 수준이에요. 근데 예상 TV 보니까 김재민이 매력 덩어리 추천하더라. 근데 현장에서 노태현에서 생각나. 그러면 삼복이라도 좀 툭 던져도 이건 뭐 999일 거 아니에요. 3척만 와도. 그래서 지금 삼복승 배당마로 저는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조교는 분명히 좋습니다. 이기고 지고는 그 다음 문제지만 좋아진 건 7번 매력 덩어리 요만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김준호 의원이 가장 세게 본 마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크맨. 네. 예. 그거 내가 매력 덩어리 어필하느라고 요걸 내가 써놔야지. 예, 좋습니다. 선행마 중에 복병은 없을까요? 거기 선행마 뭐 있나요? 화이트 캐슬 선행 가도 어렵습니까? 만약 선행 가면 1600 있잖아요. 1600. 어렵겠죠? 거리상. 네, 그래서 뭐 아드레이스가 느리지 않잖아요. 아드레이스도 느리지 않고 그렇다고 이 레이스는 아주 빠른 레이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더더욱 이제 파크맨이 최근에 보면 추위로 싸우고 3착 승부를 하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뭐 제 방송 그러니까 제 현장 예산을 초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게 뭐냐면 아데레 축제에 파크맨으로 승부, 캐도시나 이제 메인 이제 방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방으로. 근데 이게 현장에서 제가 이제 그 캐도시나가 또 저도 기가 간지러운지라 없다는 거야. 귀가 얇아서 안 가져가고 싶은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크맨은 한 방으로 가고 싶다 이러고 걷다 때려놓고 엄한 걸 또 이제 바쳤죠. 한산이 저주가 뭐 이빨이 이래가지고 그걸 주고 갔더니 제가 가서 앞장 뻐글라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데 파크맨이 최근에 보면 추위로 싸운다고 하지만 얘는 뭐 앞에도 같은 말이고 흙에 대한 반응이 좀 안 좋았던 말 같습니다. 근데 이번 레이스를 보면 위닝길리나 뭐 하이트캐슬 이런 말들이 앞에 갈 수 있어요. 물론 아드레이스도 아예 뭐 앞장을 던져놔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파크맨은 어찌됐든 전개는 뭐 상당히 용이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햇발도 여기서는 좀 세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햇발은 제가 지난번에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데이트에서 이것도 저 승부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햇발은 아니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드레이스 중심에서 일본마 주황시나 햇발이 뭐 깜빡이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황시나 파크맨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저는 파크맨을 세게 보고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구경주가 기량차가 아주 크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 컨디션 점검 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경주입니다. 의외로 또 중배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력을 후반부지만 발휘해 볼 경주로 말씀을 드리고
예상TV 실황까지 조금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후반부라도. 예, 좋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주죠. 10경주로 출발합니다. 10경주입니다. 14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이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를 저는 승부처로 선정을 했어요. 기량차가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조교 때 제가 좋게 본 마필들이 상대적인 인기 순위에서 상당히 밀려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혼전 편성으로 보고 중고배당 공략을 기대하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7번 글로리 데이지가 어쨌든 순발력 발휘를 해줄 수 있는 편성으로 보는데 공백을 거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선두권이 주로는 좀 가벼워졌다고 하지만 강하게 볼 수는 없는 편성 아니냐. 그러면 상태가 좋아진 2마리 정도가 있거든요. 요 마필을 인기마하고 잘 조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인기마들 중에서도요, 상태가 좀 떨어져 보이는 마필이 한 2마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고배당을 노릴 때는 삼복조 기본 뭐 요렇게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 3마리 복조 공략으로 중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후반부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결과를 떠나서 아주 그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의원 이제 지난주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네. 나름대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보람도 있었을 텐데 지난주 한 주 저희가 이제 유료로 예상TV 실황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부분에 뭐 보충 설명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가 이제 그 가장 주된 목적, 제가 물론 이제 저희들은 상품입니다. 그렇죠, 상품인데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경마에 접근하고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뭐 저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잘했을 때 정말 그 광고를 잘 안 해요. 이번 주 잘했다고 다음 주 잘할 거냐고. 그렇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광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제가 못했을 때 보면 속상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더 못할 큰데, 때를 또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뭐 광고에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같이 갈 수 있는 진심으로 저는 제 고객님들한테 예. 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고 조금씩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경마를 하면 마라톤이지 오늘 정말 이만큼 이겼다고 해서 내일 또 이기냐고요? 그거 언젠가 그냥 쑥 하고 그냥 이게 뭐 제가 뭐 그 사상누각이라고 할까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송하면서 제가 지난주 첫 유료를 했습니다. 근데 방송을 해서 뭐 저희들은 또 기본적으로 영위를 하겠지만 근데 첫 방송 유료 방송치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못 와서 안 와서. 그래서 김준호가 이 정도 뿔이 안 되는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탓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 경마를 접근하시는 우리 유저분들이 워낙 보수적이세요. 뭐 그렇죠.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거니까 정말 이 방송을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이 말 뭐 우리 유료 방송에 들어오면 예. 여러분들께서 A란 말이 궁금하면 A란 말은 제가 그 말의 능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태를 말씀하면 김재민 의원이 또 현장으로 연결해서 네. 상태를 저 알려드릴 전화 겁니다. 끊었다가 네. 다시 연결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일 거라고 해서 소통하는 방송. 네, 네. 좀 여러분들도 좀 뭐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요 뒷골이 좀 아팠어요. 네. 어쨌든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했고 결과를 좋은 결과를 위해서 최선 끝까지 다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재민 새벽조교 김준호 최강복기
환상의 조합!